나무 아카데미입니다. 저희는 내신 및 모의고사 대비 국어학습 자료를 제공하고 있는 문제은행 사이트입니다. 오늘은 중1의 1 국어 천재정의 1의 3단원에 제시되어 있는 정서를 표현하는 글쓰기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단원에는 두 개의 지문이 제시되어 있는데요. 두 지문의 갈래는 무엇인가요? 네, 바로 수필이죠. 수필의 특징을 함께 알아봅시다. 여러분, 수필은 가상의 이야기, 허구로 지어낸 이야기인가요? 아니죠. 수필은 자신이 경험한 일, 자신의 경험 혹은 사건 등을 제시하고요. 이로 인해 본인이 느낀 교훈이나 느낀 점 혹은 감동 등을 전달하는 글의 갈래입니다. 시조나 어떤 다른 갈래들처럼 형식이 정해져 있지 다른 갈래들처럼 형식이 정해져 있고요. 자유롭게 본인의 느낀 점을 서술할 수 있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여름비와 방석에서는요, 자신을 도와준 친구에 대한 고마움과 그 친구에게 받은 긍정적인 영향을 주제로 하고 있습니다. 여름비를 보고 떠오른 과거의 경험을 담고 있죠. 친구에게 도움을 받았던 글쓴이의 경험과 그때 느꼈던 감정이 구체적이고 솔직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수필, 경험을 바탕으로 자신의 정서를 진솔하게 표현하는 글을 쓰면 어떠한 점이 좋을까요? 글을 쓰면서 자신의 삶을 돌아보게 되겠죠. 우리 이런 것을 성찰이라고 하는데요. 자신의 삶을 성찰하고 건강한 자아를 형성할 수 있는 계기가 됩니다. 이러한 글을 읽은 독자들은요, 나도 비슷한 경험이 있었는데 하는 경험과 정서를 공유하거나 공감할 수 있을 거고요. 감동과 즐거움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글쓴이와 독자 모두 정신적으로 건강해지고 성숙해질 수 있는 계기가 되겠죠. 수필의 특징은 여러분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반드시 암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함께 살펴볼까요? 앞서서 간략하게만 설명을 드렸는데요. 먼저 형식이 자유로운 글이라고 알려드렸었어요. 일정한 형식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우리 앞단원에서 공부했었던 오후가 같은 경우는 3장 6구 45조 이런 형식이 정해져 있었어요. 하지만 수필은 이러한 형식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쓰시는 일기, 편지, 감상문 같은 것들도 전부 수필로 분류가 돼요. 두 번째 특징은 개성적인 글이라는 것입니다. 글쓴이가 자신이 겪은 일, 사건, 이런 느낌 등을 거짓없이 진솔하게 쓰는 글이기 때문에 독자들은 글을 읽으면 글쓴이의 성격과 감정, 가치관 등을 알 수 있겠죠. 또한 제재가 매우 다양한 글입니다. 수필의 또 다른 특징인데요. 꼭 특별한 경험일 필요가 없어요. 일상생활 속에서 느끼거나 생각한 모든 것을 소재로 삼을 수가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들도 수필을 쓰실 수가 있어요. 교과서에 제시되어 있는 여름비와 방석이 학생이 쓴 글인 것처럼 작가가 아니어도 전문 지식이 없어도 누구나 자신의 경험과 그에 대한 생각을 바탕으로 해서 글을 쓸 수 있습니다. 시각장애 소년들과의 만남을 제재로 했었던 부딪히면서 배워요도 수필에 해당이 되고요. 시각장애 소년의 말에서 깨달은 글쓴이의 삶의 태도를 주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문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교과서의 내용을 전부 다 읽어보셨을 텐데요. 글쓴이 나는요, 여름비만 보면 과거가 생각난다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초등학교 5학년 때 있었던 일을 떠올리게 되죠.
학교에 방석을 들고 가는 것을 깜빡했어요. 꼬리뼈가 다쳐서 방석이 매일 필요한 상황이었는데 말이죠. 학교에서 중요한 시험을 보는 날이라 조퇴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윤서가 걱정을 해주죠. 나는 괜찮은 척 했지만 참을 수가 없었어요. 설상가상 비도 내리기 시작했고요. 엄마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방석을 학교 보안관실에 맡겨두었는데 꼬리뼈가 아픈 나는 이걸 가지러 갈 엄두가 안 난 거예요. 비도 막 내리기도 하고요. 그런데 누가 도와주었나요? 바로 친구인 윤서죠. 윤서가 빗속을 뚫고 달려가서 나의 방석을 대신 가져다 준 거예요. 그리고 나는 고마워 라고 부끄러움을 이기고 말합니다. 되게 소심한 성격임을 알 수 있겠네요. 자, 윤서는 이런 걸로 또 생색도 내지 않기 때문에 더 멋있어 보였습니다. 윤서 때문에 글쓴이인 나는 어떤 한 가지 교훈을 얻게 되는데요. 중학교에 올라와서 만난 친구들은 나에게 너는 참 마음이 따뜻한 것 같아 라고 말한다. 힘들어할 때 도와주고 고민 상담도 잘해준다고. 친구들 말처럼 나는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으면 도와주고 고민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고민에 공감하며 진지하게 들어주려고 노력합니다. 그리고 이럴 때면 항상 상쾌한 뿌듯함을 느낍니다. 나의 이런 점은 2년 전 나를 도와준 윤서 덕분이라고 생각한대요. 윤서 때문에 다른 친구들, 힘들어하는 친구들이 있으면 도와주게 됐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을 보도록 할게요. 글쓴이인 나는요, 메일을 통해서 시각장애 소년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어떠한 사건이 하나, 작은 사건이 발생하게 되죠. 이 시각장애 소년들은 형광등이 사실 필요 없었어요. 글쓴이는 그때까지 모르고 있었다. 교실의 형광등이 나 혼자만을 위해 켜져 있었다는 걸 이라고 하면서 교실의 불을 그동안 켰던 행위가 비장애인인 자신을 위한 것이었음을 알게 됩니다. 뒤늦게 생각이 많아졌대요. 그러면서 이 시각장애 학생들을 사랑으로 키워내신 어머니들의 마음에 감동도 느끼게 되고요. 아이들에게 글쓴이는 묻습니다. 새로운 공간에 가서는 어떻게 행동하니? 했더니 아이들은 부딪히면서 배워요 라고 말을 하죠. 이 말에 대해서 글쓴이가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아이들의 말에서 교훈을 얻은 거죠. 바로 당신 곁에 책상이 있어요. 부딪히면서 배워요. 배운다는 것은 그런 거예요. 온몸을 내던지는 것. 그 겨울 저녁 아래서 깨어나듯 나는 어둠 속에서 깨어났다. 아끼지 않을 것이다. 다가올 나의 중년은 모름지기 더 부딪히고 더 배울 것이다. 어둠 속에서 아이들 손을 잡고 긴 복도를 빠져나왔다 라고 하면서 글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부딪히면서 배운다는 아이들의 말을 통해서 나도 미래에 겪게 될 모든 일들을, 중년의 일들을 부딪히면서 더 배워나갈 것이다 라고 다짐하고 있는 것이죠.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맞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단원에서 저희는 시 갈래를 통해 비유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는데요. 여러분 뭐뭐 하듯 이라는 표현이 쓰였네요. 비유 중에 어떤 표현법에 해당되나요? 바로 직유법입니다. 직유법은요, 뭐뭐 같이, 뭐뭐처럼, 뭐뭐 하는 듯을 통해서 원관념과 보조관념을 표현합니다. 그렇다면 저희는 기출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3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에 들어갈 사자성어로 알맞은 것은 학생 여러분들은 영상을 잠시 멈추시고 문제를 풀어보세요. 정답은 몇 번일까요? 네, 3번입니다. 지금 나의 상황은 어떠한가요?
광석도 없고 비까지 퍼붓는 난처한 상황이죠. 이 설상가상의 뜻을 한번 정리해 봅시다. 설상가상은 눈 위에 서리가 또 덮인다는 뜻으로 난처한 일이나 불행한 일이 잇따라 일어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해당 단원에 대한 더 많은 문제는 저희 나무 아카데미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